네, 가미소요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미소요산은 많이 처방되는 약인데 보통 일본에서는 체질이 허약한 여성의 불안증, 생리불순 뭐 여러 가지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리통에.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가미소요산이라는 처방하고 일본에서 크라시에서 말하는 가미소요산이 좀 처방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가미소요산은 국내 단치소요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갱년기 장애일 때 가미소요산이 하통 62번 처방이 따로 있습니다. 전혀 이 단치소요산하고 다릅니다. 처방이. 그래서 가미소요산은 하통 62번에 원래 가래, 담 중에 견열이라고 하는데 목단피 백출이 군약이고요. 이 약은 갱년기 장애가 좀 더 심할 때, 흔히 말하는 단치소요산보다 약간 증상이 심할 때 쓰는 약입니다. 구분점이. 그래서 저희 학회는 이제 치자청간태 가장 실증에 쓰고 그 다음에 지금 가미소요산 하통 62번 목단피 백출인 약, 그 다음에 지금 크라시아적인 가미소요산 단치소요산을 그죠. 그 다음 중간인 게 소요산, 그 아래가 독시승량 산화탕. 가장 약한 사람한테 쓰는 게 이제 인삼소요산입니다. 이런 처방들은 대부분 이제 실제 서증 순서고 소요산 계통방은 여성한테 갱년기 장애 가장 기초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개별 생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걸 감안해서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단치소요산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이 처방을. 그래서 보통 혈압 발열에 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소요산은 기본적으로 이 처방은 소요산부터 아셔야죠, 그죠? 소요산이 아주 기본적인 별표 3개짜리 기초 처방인데 우리가 백출백자가 백복령 시호 단계 맹문동이 감초박하가 들어가 있는 처방인데요. 혈어하고 열성 상태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시오가 들어있고요. 시오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생리가 불순한 약간의 이제 백작약, 당귀, 약간 보혈제가 들어있는데도 맹문동이 약간 어떤 약이 맹문동에 있으면 약간 자연제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저희 학회는 마왕 같은 약을 쓰면 약간 양인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불안 초조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맹문동 같은 약을 일부 넣어주기도 해요. 그걸 완화하려고 맹문동, 청문동, 이문탕 같은 것들 넣어주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냐면 상열을 좀 완화해주고 광진을 좀 완화해준다는 의미거든요. 불안, 초조, 발열 여성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혈어에 의해서 오는 경우인데 혈어 발열 이럴 때 쓰는 처방이 소요산입니다. 근데 단치소요산은 이거를 좀 더 심해지게 이제 상열이 오는 거죠. 상열도가 더 심한 거죠. 그때 목단피 치자가 들어가서 혈열을 낮춘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제 갱년기 장애가 있거나 화병이 있거나 이래서 너무 열이 많은 이제 상열감이 심할 때 쓰는 처방이죠. 그래서 보통 이 단치소요산이라는 처방, 특히 소요산이라는 처방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소요산이라는 처방은요 혈어하고 열이 울치된 혈우울증에 쓰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묶어서 간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울이 발생해서 생리가 불순하고 상충, 정충, 상열되고 불안초조하고 이런 게 여성한테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갱년기에 쓰는 게 보통 소요산이고 여기에 이제 목담비, 이게 더 심할 때, 그거보다 더 심할 때 목담비 치자를 넣는데 그게 단치 소요산이고 크라시아 제약은 단치 소요산이 곧 가미 소요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감정이나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뇌가 자극되어 있고 뇌하고 자궁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다 대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궁이나 난소에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갱년기 여성한테 많이 쓰죠. 갱년기 장애. 그죠? 그러니까 사회산을 써야 될 분들보다 좀 더 상기 증상, 상열 증상, 열이 심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단치 소요산입니다. 그래서 신경 과다나 감정, 생리 억제, 뭐 갱년기 장애, 또 유방암 환자한테 가장 기초적으로 쓰는 약 중에 특히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에 많이 유의성이 높습니다. 갱년기 장애, 항호르몬제 유방암 환자들 많이 쓰는데 그때도 쓰고요. 그거 안 쓸 때도 유방암 환자한테는 가장 기초적인 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여러 논문들 보면 이 가미소요산은 우리가 유방암 항호르몬제부터 타목시펜이라는 항암을 쓰는데 이걸 쓰면은 자궁 내막이 증식이 돼요. 그러면은 보통 자궁 내막 증식에서 자궁 내막 암이 올 확률이 상당히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확률을 되게 줄여준 위험성의 대면에 보고 한 10년 통계를 보면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미소요산이 그중에 가장 많이 쓴 약이고 이따가 또 그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약은 체열의 중 또는 중이상, 자꾸 상열감을 한다고 할 때 많이 쓰고 소양인, 약간 소쇼탕의 약간 변방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요산, 소양인한테 소쇼탕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행경, 특히 소양인 경우에 많이 쓰고 또 이게 무관하고 체격 무관, 체력 중정도. 부족합자는 아무래도 열이 없는 헌행한 사람한테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분들, 짜증 많이 난다는 분들, 딱 보면은 이 소요산증이라는 분이 여성들이 짜증이 많고 막 이런 분들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눈이 막 살아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분들. 아주 여러 변화무쌍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그런 분들한테도 그냥 보면은 자주 쓰다 보면 이게 금방 보입니다. 그런 환자들. 근데 또 그런 관점을 보지 않으면 또 안 보입니다. 이거 안에 소요산증 이거 써야 되겠다 이런 거. 결국 많이 써본 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약은. 간의 긴장과 혈의 울체로 인해서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 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기가 자꾸 된다고 합니다. 환자들 확 열이 오른다 그래요. 번열, 정충, 경계, 불안초조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제 환자 중에 이제 암센터에 있는 환자 중에 지금 난소암 환자가 있습니다. 난소암 환자. 그래서 수술을 다 했죠. 난소 다 드러내거든요. 우리가 세포 감축술을 해서 아주 크게 드러냅니다. 이게 자궁암, 난소암 이런 분들은.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최근에 호소증인데 항암 중인데 이분이 자꾸 상열감이 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약간 태음인데 양행경을 갖고 있어요. 약간 체열이 한 중 정도. 뭐 썼겠어요? 그냥 크라시아 가미소요산 줬어요. 일단 한 이틀 뒤에 한번 드셔보시죠. 라고. 맞춤약으로는 이제 단치 소요산에 그분이 약간 다른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고 계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처방했는데 이 가미소요산 크라시아를 줬더니 한 이틀 만에 상열감이 확 줄었다고. 저희 병의 특징은 양방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사님들하고 같이 회진합니다. 아침에. 9시에 전 병동을 다 도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의사님들이 검증을 합니다. 한약에 대해서. 저희 병원은 한약을 쓰는 걸 터치하지 않습니다. 의사님들이. 네, 그래서 제가 한약을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제가 엉뚱한 거 쓰면은 대부분의 그분도 주치의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병원에 1년 이상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근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 못하는 영역을 한 방에서 해주기 때문이에요. 효과가 빨리빨리 보고. 그리고 그런 한약의 특징이 뭐냐? 한약의 효과를 보면 한약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님들이 먼저. 또는 최근에 변화는 이 약은 한약으로 좋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변화가 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님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전국 의대가 다 한약을 배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일본 의사님들 가미소요산은 흔하게 산부인과에 쓰는 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일본은 산부인과에서 거의 86%가 쓰고 있어요. 한약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환자한테 도움이 되면은 의사님들도 변화가 옵니다. 협진할 때. 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약입니다. 가미소유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런 걸 때 우울증에도 많이 쓰고 불안증에도 쓰고 유의성이 보고돼 있고 갱년기 장애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이제 그 유효율이 뭐 4주째, 뭐 약간 롱텀으로 쓰기도 하고 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아주 더 오래 씁니다. 뭐 1년 이상도 전 씁니다. 계속 꾸준히 먹으라고 얘기도 하고 갱년기 장애의 유의성이 전체적으로 증례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현저한 개선 뭐 이런 것도 보고도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혹시 이게 이제 또 유선증도 해결해주는 약이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유효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보통 이런 합병을 보통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감신경, 부경신경에 보통 6대4나 5대5 이런 비율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안, 초조, 불면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수양마대장경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다 그 검사 나오거든요. 저도 합니다. 다. 모든 입원 환자들 이상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해보고 이상이 나온 분들은 또 게다가 갱년기 증상을 나고 있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권고하죠.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되고요. 갱년기 장애나 난소 적출 증후군에도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 난소암이나 다 드러내거든요. 그럴 때도 유효성이 많이 보고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따가 하지만 혈관 파트에서 이제 순환 파트에서는 우리 계지복용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도 역시 갱년기 장애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순환장애 쓰는 약인데 또 그런 경우에도 갱년기 장애도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이 보고가 많이 유의성이 있게 나왔고요. 또 감미소유사는 시오제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설명한 크라시에는 시오게지탕인데 시오게지 건강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따 시오게지탕 따로 할 건데 시오가 용골몰탕 다 소시오탕 계통방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신질환들, 불안, 초조, 또 악성종양은 뭐예요? 암이죠, 그죠? 암 환자들의 그래서 시오가 용골몰탕은 대표적으로 암 환자들 불면증, 불안, 초조증 또 이럴 때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질환에 실제로 많이 씁니다. 하는 것들은 유의성이 있고요. 또 쓰고 또 그런 불면증 환자에 나중에 설명드리면 효과가 좋습니다. 잘 듣고요. 유선증에도 이제 보통 유방의 병증의 유선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2019년에 나온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감미소요산이 실제로 우리가 갱년기 장애 보통 많이 씁니다. 보통 단치소요산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쓰는데 보통 타목시펜이나 아까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뭐 네나라라는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호르몬제들이거든요. 갱년기 장애처럼 나옵니다. 막 상열감, 불안, 초조 막 나오죠. 또 이런 거 쓸 때 약간 부작용이 여러 가지 통증도 오고 많이 오는데 보통 이거를 개선하는 약으로 보통 이제 감미소요산, 특히 단치소요산 이런 약, 소요산 이런 걸 썼는데 그런 것만 좋아진 게 아니고 유방암 자체도 억제가 되더라라는 특히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은 암 파트에서 좀 더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유방암에 좀 주의해야 될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대한암환의학회 가이드를 잘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감미소요산은 암도 증식도 억제해 주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끔 유도를 많이 합니다. 카스파제라는 단백질 높여서 하기 때문에 증식 억제 효과에서 이런 논문이 있으면 이제 보여주면서 유방암 환자한테도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감미소요산 갱년기 장애도 당연히 쓸 수 있고 생리불순일 때 이 가이드대로 한번 보시고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을 때 또 스트레스 받는 화병인다 할 때 이런 건 감미소요산 여성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약성을 이용해서 그런 경우들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감미소요산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미소요산은 혈혈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혈열, 간울이라고 하는 그런 병리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상기가 자꾸 돼요, 원장님. 가슴이 답답해요. 불안, 초조하고 심장 뛰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이제 상병명을 넣어야 될 환자들이 오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이제 봐야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약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감이온담탕도 있고 온담탕 많습니다. 한 방에 쓸 수 있는 약들이 뭐 사물안시탕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뭐 우리가 시자청간탕 다양한 처방을 쓸 수 있는데 이 처방은 기본적으로 체열의 중도는 중이상, 그죠?
그리고 체격 무관하고 약간 양인 경향이 있는 분들, 헌행한 사람 안 맞고요. 신경을 많이 쓰거나 감정의 소모가 많다라거나 또 이런 분들, 또 생리에 문제가 있거나 화병이 있다고 본인이 표현하거나 또는 지금 항우로 문제 유방암이 있거나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결국 간의 긴장이나 혈흔으로 인해서 기능이 광진돼서 올 때 오는 여러 가지 재반 증상에 쓸 수 있는 처방이 감유소요산, 즉 단지소요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룡산 처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룡산은 택사, 백출, 복령, 절영, 계피로 구성된 약입니다. 보통 이제 두통에 쓰는 처방인데 의외로 오룡산을 한 번도 못 썼다는 한의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되게 이게 중요한 기초 처방이거든요. 가장 기초 처방이 30처방에 들어간 처방인데 붓고 뭐 두통 이렇게 있는데 사실 증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처방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조직의 과다입니다. 습체라고 하는 관점인데 보통 이게 상한원 처방이죠. 태양, 임리, 뭐 번가, 소변볼 이럴 때 쓰는 처방이었는데 옛날 사람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오룡산은 택사가 군약입니다. 택사가 군약 10g 정도 들어가 있고 적복령, 백출, 또 중요한 건 절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처방에. 그다음에 계피가 들어가 있는데 이 처방은 사령산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령산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피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피를 빼버린 겁니다. 온전하게 이제 이뇨제만 넣은 거죠. 보통 오룡산보다 약간 더 실증의 부종일 때, 이럴 때 쓰는 처방이 사령산인데 보통 화설이라고 표현하죠. 네, 육계는 우리가 이 처방에 이제 절영이 들어있는 건데 절영은 약간 열성 상태, 염증이 있을 때 이 부종이나 이런 걸 완화해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오룡산은 기초적으로 약간 열이 있는 사람이 부종이 쓰는 약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옛날에 이거를 태양, 임리, 번가 이 표현이라고 그냥 했는데 약간 이 약은 이제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력은 약간 보익작용이 있지만 절영은 그렇지 않죠. 염증과 부어 있을 때 쓰는 처방인데 오룡산 육계는 소량입니다. 그래서 약간 강심해서 온열해서 이걸 부종 있는 것들 체액 정체를 잘 풀어주는 약이죠. 잘 돌려주는 약입니다. 보조적인 약이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처방의 팁은 뭐냐 하면 약간 열성을 띠고 있어요. 환자가. 그리고 거기에 체내가 수분이 얼체되어 있고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시원하지 않고요. 몸이 부어요. 울렁울렁거려요. 구토, 설사하고 두통이 있고 우리 사실 술 먹었을 때 이런 표현 많이 와요. 그죠? 울렁울렁거리고 두통이 있고 그죠? 병이 온 거죠. 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갈증이면서 소변은 시원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뇨제가 있는 건데요. 병인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장 기능 이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또 제가 뇌종양을 넣습니다. 뇌종양 환자 우리가 일때도 증례가 많이 보고돼 있고 항암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약입니다. 항암에는 오심구토에도 쓸 수 있는 약인데 체열은 무관인데 이 소아과한테 많이 쓴 약입니다. 오룡산은 원래 양인 경향입니다. 이 약은 음인 경향이 아니고 양인 경향이에요. 소아도 약간 열이 있죠, 애들이. 그래서 신장이 좀 약한 사람, 소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체력은 중정도고, 그거 안 맞는 분들은 약간 몸이 찬데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또 음수, 양수 이렇게 표현했죠. 옛날 의학인문이나 동의본 보면. 어떤 기호가 있으면서 부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안 맞는 경향이 있고, 전신이나 국수에 수분이 울체돼서 기능이 이제 병적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런 구토, 설사, 이제 부종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처방인데, 보통 이제 소아과한테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일본엔 주장이라 그래서 그 아이한테 지금 먹기가 힘드니까 대장을 통해서 주입을 하는 겁니다. 주장 치료를 하는데 유효율이 급성 위장염의 한 82.9%. 위장염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오심구토에 쓴다는 얘기고 설사에 쓴다는 얘기예요. 위장염이라는 거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 많이 쓰는 처방은 소시오탕하고 오룡산이 합방된 실형탕이라 했습니다. 그죠? 오룡산은 기본적으로 소염작용이 있는 약이에요.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염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발열, 붓고 아프다 이걸 염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붓는 걸 해결해 주는 약이고 약간 염증을 해결하는 절염 같은 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위장염을 쓸 수 있는 약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오룡산을 접근하기가 쉽지 상한론, 자꾸 상한론에 빠져 있으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런 위장염이 뭔지도 몰랐어요. 자꾸 상한원이 너무 그 말에 빠져 있으면 못 씁니다. 이런 처방들을. 현대한의학적인 용어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고 또 항정신병 약에서 입마름에도 쓸 수 있고 병인이 이거는 항정신병 약이죠, 그죠? 그다음에 자 복수에는 강경화에 의한 복수에도 씁니다. 보통 강경화 또는 좀 강경화가 더 지나면 간암이 오죠. 이런 사람들이 간암 때문에 복수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뭐 여러 증례 실형탕에 대한 증례가 많습니다. 오령산도 그렇고 이따가 나올 겁니다. 신경통에도 쓸 수 있고 이제 여러 증례가 있는데 급성 위장염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많이 쓸 수 있는 오령산은 실제로 그래서 보통 이제 중이염에도 많이 씁니다. 중이염 그래서 중이염 아이들한테도 많이 쓰고 아이들 구토 막 이럴 때도 설사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약이고 위장염 이럴 때 쓸 수 있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에도 유의성이 보고돼 있고요. 감기성 위장증에 감기가 해서 바이러스 침해에 의해서 막 설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바이러스성 장염이죠. 맨 아래 보시면 오령산의 증을 고려하지 않고 설사만 목표로 했을 때 오령산 투여를 했는데 되게 유효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내가 애매하고 설사하고 구토하면 그냥 오령산. 저희 학회는 그럴 때 우황청심환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는 우황청심환은 우리가 우황청심환도 한인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있고 그런데 우황이 너무 고가라서 그래요. 저희 학회는 우황을 빼고 씁니다. 그래서 좀 가격을 전체를 낮춰요. 소아과의 가장 기초약이 우황청심환입니다. 저희 학회는. 그래서 이런 구토, 설사, 그 안에 평진탕이라는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소화제가. 그래서 우황청심환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좋고요. 오령산은 고방에서 많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이게 맛있으니까 잘 안 먹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탕 넣어서 먹이면 좋더라. 뭐 이런 얘기 팁에 대해서는 설명이고 향진병 구갈에도 유의성이 보고돼 있고 당뇨 환자에 대한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보고 복수가 있는 강병 환자 보통 이런 분들은 한의원에는 안 오실 겁니다. 보통 이제 요양병원이나 병원급은 돼야 이런 환자를 보게 되는데 이럴 때도 오령산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 약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들에서 이뇨제 쓰거든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라식스 같은 이뇨제를 쓰는데 보통 차이점이 뭐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라식스 쓰면은 전해질 불균형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교정을 또 하시는 건 하는데 여기 보신 대로 결과에 보면 혈액 생화학적 검사 소견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죠, 그죠? 이거는 전해질 변화가 크게 없어요. 비교적 상당히 안전한 이뇨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것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얘기해 주시면 오령산 쓰기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이런 것들. 3차 신경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구토에 대한 좌약으로도 이제 보통 일본에서 그런 접근도 많이 하고요. 이 증례는 이제 제 증례인데 38세 소양인 환자입니다. 사무리문이 안타깝게 이분이 길 걷다가 갑자기 두통이 와서 갑자기 구토하고 막 이래요. 검사를 했더니 뇌종양으로 온 거예요. 교모세포종입니다. 교모세포종이 전체 암 중에 가장 악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1년 안에 사망률이 되게 높은 암인데 그래서 방사선을 향후에 받고 테모달이라는 항암제를 쓰려고 지금 하시는 상태인데 일단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두통이 오고 시각 이상이 옵니다. 이게 뇌압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럴 때 뇌압을 떨어뜨리려고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오래 쓰면은 이것도 내성이 오고 잘 안 듣습니다. 그런 게 흔하게 오는데 그래서 울렁울렁거리고 자꾸 구토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갑자기 이게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약을 좀 권고했더니 절대 한약은 안 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뇌종양인데 한약 먹으라고 하니까 이 환자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신경외과 선생님이 흔하게 쓰는 게 오령산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먹어요. 근데 문제는 한의사분들이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잘.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 환자 제가 침을 놨는데 침을 맞고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두통이 더 심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침 맞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신 증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침만 해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두통이 심해서 제가 약을 권했더니 마지못해 이제 불신이 가득 찬 얼굴로 이제 먹겠다고 해서 제가 오령산 엑셀을 이제 줬어요. 줬더니 아침에 왔더니 오령산 엑셀제를 어제 오후 저녁 잠자기 4번 먹었더니 바로 잤는데 아침에 왔더니 두통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두통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효과가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구나.
보통 뇌종양일 때 많이 쓰는 약입니다. 예, 오룡산은. 그래서 훨씬 낫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가 탄약으로 이제 준비해서 주려 했더니 나중에 타이밍 이렇게 못 드렸는데 막 환자가 불안해서 빨리 좀 약을 달라고 해서 오룡산 이렇게 제가 계속 좀 드렸던 케이스고. 제가 이제 뇌종양 환자를 이렇게 많이 이제 봤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와서 이 오룡산 증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모든 뇌종양이 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뇌종양이 크다든가 너무 연수중증에 가까워 있다든가 이렇게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보호자나. 근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써서 안 듣는 구토 한 2달 한 분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한 34세 남성인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인데 구토가 계속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거의 한 20kg 정도 빠졌어요. 급격하게 호스피스 상태로 온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그 환자는 와상으로 아주 여명이 짧게 이제 그런 분들은 오는데 한방에 완화 의료에 되게 쓸 수 있는 약인데 오룡산이. 그래서 그분한테 오룡산을 줬더니 원래 이분들 분수처럼 구토했던 분이 확 크게 사라졌습니다. 오룡산만 쓰고. 그때는 탕약으로 줬습니다. 3배량으로. 그랬더니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양방은 스테로이드만 쓰거든요. 그걸 안 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방은 좋은 대체약이 되고요.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그거 같은 아이가 저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한 6살 정도 된 딸이 있었는데 부인하고 한 병실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가정이 쓰러졌어요. 암이에요. 뇌종양이에요. 급격하게. 근데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자꾸 품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방에서 이렇게 암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약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 완화의료에서. 그래서 많이 좀 알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무료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룡산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의 과다입니다. 습체에 쓰는 약이고 구토설사 부종에 쓰는 약이고요. 체열은 무관합니다. 근데 약간 체질은 양인 경향이 더 잘 맞고 소화한테 쓰는 증상 되게 많죠, 그죠? 소화한테 많이 쓰고요. 신장이 약한 사람 또는 아까 말해 우리 시스프라틴 백근경함에 의한 신장 손상이 많이 온다 그랬죠? 이걸 쓰면은 우리가 BUN이라든가 게 상승을 많이 낮춰줍니다. 우리가 크레아틴 상승이나 이렇게 신장의 독성을 많이 완화해주는 약입니다. 양방에서는 어떤 물을 많이 먹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이런 쪽을 쓰고 체력은 중정도, 그러니까 기어나 헌행성 부종이 있는 사람한테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병인은 이제 신경을 과다하게나 여러 가지 감염이나 창교인 항암이나 뇌종양 이런 병인에 의해서 전신이나 국소의 수분이 울체되거나 기능이 변하거나 병적 증상을 야기했을 때 쓰는 처방. 그래서 오룡산이 수많은 의가들 보면은 공부 저도 그렇게 했지만 막 상한론 주석서 있잖아요. 저도 의학입문을 주로 보면 입문파였는데 그 성무기 주석이거든요. 의학입문은. 수많은 제가 주석서를 봤는데 지금은 내가 왜 그랬나. 결국은 주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상가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주석으로 본인이 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환자한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환자 먹어야 뭘 오룡산 쓰더니 만드지 할 거 아니에요. 주석 보여주는 사람 보면 안 먹습니다. 어려운 한문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접근을 좀 가볍게 하셔야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바나후박탕입니다. 네, 바나후박탕은 바나복용 후박 소엽 생강인데요. 네, 보통 이게 인후에 이물감 있을 때 쓰는 처방이죠. 사실 이 처방은 별표 3개짜리 사칠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기칠정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울에 쓰는 처방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뭔가 송 같은 게 있습니다. 매액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매액기 같은 게 좀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건데 바나적복용 후박 소엽 강삼인데 이진탕 유통방입니다. 그래서 이 체액 담음 조직과다라고 지금 넣어놨고요. 진피감초가 빠지고 후박 소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박 소엽이 보면 약간의 소화제잖아요, 그죠? 네, 소화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매액기 환자가 일반 로컬 한의원에는 잘 안 옵니다. 근데 저 같은 병원에 있는 특히 암 환자를 보면 매액기가 의외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인후염이나 왜냐하면 이게 염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양방에서 표현할 때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 흔하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걸 체크해 보시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울이 있는 환자.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의외로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사칠탕은 보통 담음형 매액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보통 사칠탕은 물론 소화불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고 속쓰림이 인통, 배통, 오심에 약간 이진탕증을 어느 정도 깔고 있을 때인데 매액기를 겸하고 있을 때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조직에 이완이 되고 이완 후에 담음이 정체돼서 보통 신경 과다해서 체열 중동, 뭐 체경 무관이고 체열 중정도. 그래서 긴장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화기 조직에 습담이 울체되거나 인후부에 이문감을 느끼거나 올라볼 때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진탕 계열의 약이 들어간다는 건 약간 염증의 산물들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맥기나 오심에도 씁니다. 여기에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더. 그럼 여기에 평진탕 계통 소화제를 더 넣어서 오는 가미사칠탕의 약도 임상에서 다빈도하는 처방입니다. 자, 활용 사례는 이제 담액이라고 이제 매액기, 인후 불편감, 그리고 속쓰림, 또 뭐 그런 약들 소화불량에도 쓰는 케이스가 있고요. 63세의 이제 소양성 태음인 이제 여성 환자인데 말이 굉장히 빠른 소양성 태음인 63세 환자인데 10년 전부터 목이 아프고 목이 이제 뭔가 바람만 쐬도 뭔가 걸린 느낌이 있고 가래 갈리는 것 같았는데 이비인후과 가면은 특별한 목이 부어 있다 했는데 치료도 잘 안 낫는다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전형적인 매액기인 환자일 수 있는데요. 10년 동안 이게 반복되니까 이분은 괴로운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정도로 오래됐다면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혹시나 이게 후두암인지 이쪽에 이 암이 있는지 상기도 쪽에 암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의뢰해 보셔야 됩니다. 간혹 있습니다. 매끼를 동반해서 암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10년 전부터 목이 아팠는데 만성 후두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인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소화장애가 확실하면 가미사칠탕 아까 말씀드렸죠. 방역편 처방인데 이걸 쓰겠는데 식욕도 좋고 소화기 전혀 이상이 없는 환자였기 때문에 거담이 있는 이제 매액기를 인통을 하는 사칠탕을 2배량을 좀 첩약으로 이 경우는 줬어요. 했더니 무릎이 아프다 해서 왔을 때 확인해 보니 10년 동안 매액기 증상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두통도 이제 뭐 머리 아픈 것도 소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음성 두통이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해결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두통과 매액기가 소실됐던 케이스인데요. 자, 반화호박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과다입니다. 담음과 기체, 기울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 별표 3개짜리 처방이고요. 매액기가 있다. 뭐 쉬워요, 이거는. 환자가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약간 울렁울렁거리기도 한다. 체열이 중, 체질 무관, 네, 그고요. 신경이 좀 과다하게 써서 병인이 그래서 긴장과 이완, 신경 과다하면 긴장하죠. 또 그다음에 또 이완도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한 방에서 그걸 습담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이완된 결과물로 인후부의 이물감을 느껴서 오는 흔히 말하는 기울증에 그래서 사기칠정에 의해서 매액기가 왔을 때 쓰는 처방이 보통 사칠탕 또는 여기는 반화후박탕이라는 처방이라고 합니다. 예, 계지가용골 모류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지가용골 모류탕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약한 사람들이 오는 여러 가지 불면증, 신경질환 이럴 때 쓰는 임상응용에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그럴 때도 쓰지만 사실 이게 고방이거든요. 계지가용골 모류탕이. 근데 제가 초기에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걸 정어 파트에 제가 넣었습니다. 계지탕에 들어갔는데 왜 정을까요? 그죠?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이 처방은 보면 남자 실정, 여자 몽교, 고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몸이 약한데, 전체적 정력에다 전체적 문제가 온 거죠. 그죠? 생식기의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계지탕에 용골 모료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계지 자격 생강대조, 용골 모료가 각 등분으로 이제 고방에 되어 있는데, 계지탕은 아까 원래 차가울 때 쓰는 처방이거든요. 원래 몸이 차가울 때. 근데 용골모료는 어떤 약이냐면 기본적으로 평간 잠양하는 약입니다. 약간 간양 상항 이렇게 표현하는 안신제, 한방 신경 안정제입니다. 한방에서 표현할 때. 그래서 용골의 어떤 뭐 포유동물의 어떤
일종의 탄산칼슘, 칼슘, 이 모료도 그렇고 일종의 칼슘이 부족할 때 오는 여러 증상들이 있거든요. 불안 초조가 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쓰는 처방인데 뭐 한의원이야 혈액 검사를 뭐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꼭 칼슘이 물론 이제 저하가 되면 보통 저칼슘 혈증이라고 하는데 칼슘이 부족해지면은 보통 신경계가 흥분돼서 불안 초조하게 되고요. 근육의 경련이나 이런 게 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입원 환자의 한 18%가 저칼슘 혈증이라는 그런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처방은 원래는 불면증, 신경질, 불안증, 또 성행위 과다, 예, 그렇죠? 이갈이 이럴 때 쓰는 처방인데 계지탕에 용골모래가 들어간 처방입니다. 근데 계지탕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다 보면은 이 처방을 흔들립니다. 이 헌행만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처방은 이 소음인한테 쓴다기보다 원래 계지탕은 소음인한테 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처방이 때로는 계지탕 개통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지탕에 계지 또는 계피를 증량하면 계지가 계탕은 전형적으로 소음인한테 양이 떨어질 때 쓰는데 계지탕의 작약을 좀 더 군약으로 하는 계지가 작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작약이 올라가면 이게 서늘한 성질이에요. 작약이. 약성이 바뀝니다. 이거는 체열의 중류에 쓰는 처방입니다. 계지가탕에서 우리가 거기다 교유를 넣으면은 소건중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건중탕 소화보약입니다. 체열의 중류 때 쓸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계지탕은 헌행에 쓰지만 이 약에 용골모래가 들어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약간 양인한테 더 맞습니다. 써보면 압니다. 써보시면 양인 경향에 체격의 중이거나 또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양인들이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기운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어떤 과로한 분들. 양인도 과로할 수 있어요. 또는 양인도 남자가 갱년기장에 올 수 있어요. 또 성행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양인들이 있어요. 양인의 특징이 그 성욕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쓴 거예요. 또는 자유행위를 많이 했거나 기운이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럴 때 이게 간양상황처럼 나타나서 에너지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느 날부터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자꾸 불안 초조하거나 불면이 오거나 이제 이렇게 또 자기도 모르게 성욕이 오히려 몸은 피곤한데 성욕은 광진되는 거예요. 양인들의 특징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몸은 약한데 자꾸 성욕은 광진돼서 여러 가지 성행위를 하거나 이제 우리가 자유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계지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처방은. 그래서 대사의 소모가 많아서 이 칼슘 부족을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칼슘을 넣어줘서 이것들을 해결해주는, 우리 입장에서 간양 상황을 해결해주는, 기본적으로 양인들이 몸이 약해져서 오는 광진대선 어떤 옛날 고방에서는 유정증에 쓴다, 몽교에 쓴다 이렇게 했지만 불안, 불면증.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불안하고 불면하고 이제 특히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체력이 다 떨어지고, 그죠? 불안하고 불면하고 초조하고, 그죠? 이런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겠고, 그래서 보통 이제 색광증 이런 병명이 있습니다. 아예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라고 제가 해서 옛날 거나 갖고 왔고요. 그래서 소양인은 기본적으로 대사가 빠릅니다. 소양이라는 체질 자체는 대사력이 빠릅니다. 보통 에너지가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가 양인들이 있는 겁니다. 현대한약에서 볼 때는. 또 저약계는 그렇게 보는데 소양인은 음인에 비해서 에너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태양인보다 에너지 양이 적을 때 저약계는 소양인이라고 봅니다. 저약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체질을 볼 때. 근데 이런 분들은 대사가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 소모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력도 급격하게 나이가 들면 감퇴가 되죠. 이럴 때 영양소가 많은 게 성적 그룹도 과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쓰는 약이고 같은 양이라도 너무 이게 건실한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광진돼 가지고 이럴 때는 시효가 용골 모래탕증입니다. 나중에 합니다만 소시효탕이 약간 소양이나 데 쓴다 그랬잖아요. 거기 용골 모래를 넣고 대왕까지 들어갑니다. 시효가 용골 모래탕은. 그래서 약간 좀 더 청열해줘요. 건실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몸이 좀 약한 체격이 좀 중이야. 같은 양인이라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불안, 불면. 실제로 보면 케이스가 있느냐?
과잉성충 중인데 원주의 며느리가 부부관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들을 만나볼 겨를이 없다라는 뭐 여기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힘든 거죠. 남자 빼빼 마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히 뭐냐면은 내 아들 좀 살려줘라고 지금 온 거예요. 부인을 데려온 거예요. 부인이 병이니까 지금 며느리가 체력이 약한데 이게 과항진된 거예요. 이럴 때 뭘 쓰냐는 거예요. 이럴 때 쓴 처방이 뭐냐? 계지가 연골 몰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지가 연골 몰탕을 썼더니 그 증상이 완화되고 나았더라네. 그래서 보통 아까 실제인 경우에는 보통 시효가 연골 몰탕 같은 경우. 그걸 또 무한하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의외로 말을 안 하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툭툭 던져보면 됩니다. 혹시 좀 부엉이 많이 한 편입니까? 생각 많이 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런 경우에. 또는 불안초조하는 분들. 잠이 안 온다고 자꾸 그러고. 그런 경우 아만드한테 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보통 계지가연골 모래탕이나 시효가연골 모래탕은 기본적으로 암 환자들 신경정신 파트에서 많이 쓴 약입니다. 왜? 소쇼탕이라는 건 아까 NK세포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계지탕은 암을 이동성을 많이 차단해주고 계피가 항암작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약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이 수음을 많이 하는 경우. 최근에 이제 동신경정신과 학회에 보니까 우리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대한 이제 논문이 공황 환자에 대해 있어서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에 공황장애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요. 계지가연골 모래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액이나 세포액 부족, 즉 정어입니다. 그죠? 이거 양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약간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방을 보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정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간허혈이라고 보시고 불안불면 신경질, 성욕이 과항진되거나 유정이 있는데 약간 양인경이라고 했죠? 이제 정어한 사람. 자꾸 이제 쓴 거죠. 정력을. 그래서 열실한 사람한테 안 맞습니다. 그죠? 일단 시효가 연골 모래탕 쪽으로 가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거나 성행위, 수은 가다 또는 암이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 주로 쓸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사의 소모가 많아서 기능이 항진돼서 칼슘 저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방에 쓰는 칼슘을 보강하는 약이 뭐냐? 아까 연골 모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안, 불면, 신경질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는 처방입니다. 자, 시효가 연골 모래탕을 하겠습니다. 시효가 연골 모래탕은 계지가 연골 모래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처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처방을 보면은 뭐 불면, 불안초조 뭐 이런 거 계지가 연골 모래탕하고 증만 보면 비슷해요. 그걸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처방은 여기도 일본에도 비교적 체력이 좋고 이렇게 일본에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일본에선 체력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ADHD에도 씁니다, 이 약은. 또 이따 말씀드렸지만 시효가 연골 모래탕은 뭐 일단 상한론 처방이죠. 그래서 이 처방은 소시효탕에 감초가 빠지고 대시효탕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죠? 대시효탕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고 백자각 지실이 빠지고 왜 대왕이 들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또 계룡안이나 연골모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대시효탕은 열성 상태나 소화기의 어떠한 좀 과항진 상태를 좀 해결해 주는 약인데 계룡안이라는 약은 의방지피에 나온 약입니다. 계피하고 복룡이 들어가 있는 약인데 역시 여기서는 약간 순환을 좀 돕는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핵심적인 건 소시효탕과 연골모료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방에 신경안정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처방은 아까 뭐 몸이 건실한 분입니다. 열감이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불안초조하고 또 약간 성행위가 가다하고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보통 체질적으로 보면은 양인인데 또는 음인 중에서 약간 소음인데도 근육 운동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소양인 경향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실한 소음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몸이 이런 거. 그러니까 소양인인데 좀 전체적으로 그런 과항진돼 가지고 좀 몸이 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안초조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간실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건데 체계 중돈 중이상, 체류 중돈 중이상의 사람이 전체적으로 간의 어떤 우려로 긴장이 되고 과항진돼서 신계정충이나 불안초조 이런 것들이 온
그래서 대부분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에 오는 거겠죠. 네, 갱년기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개별 생리를 중심으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이 개별 생리를 구분 못하면은 개지가 용골몰탕하고 시효가 용골몰탕 구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의 신경증 환자에도 유효율이 78.3%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개별 생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좋고 불안초조, 또 인슐린 부유증 당뇨병에 대한 고지혈증에 대해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고 갱년기 장애에 대한 개선 유의성이라든가 또 이런 약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항우울 작용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항우울 작용. 우리가 우황청심환이나 향소산 다 항우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귀비탕도 그렇고요. 가미귀비탕도 항우울제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시효가 용골탕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렇게 표현했고 신경증에 대해서도 불안 초조의 유의성이 있고 고지혈증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서도 지금 연구가 보통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암 환자를 보니까 암 환자들의 불안 초조 환자가 대단히 많죠. 암이 걸리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약들이 아까 말한 바나우박탕, 사철탕이죠. 또 시효가 용골모르탕, 개지가 용골모르탕 다 쓸 수 있습니다. 가미온담탕, 다 귀비탕 여러 약을 쓸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증례들이 있고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일본인 환자인데 또 가발 쓴 거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걱정을 했던 6개월간 지신 어떤 불안 초조에 있던 분이 시효가 용골모르탕을 이제 하루 2번 복용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 초조가 이제 해결돼서 했던 그런 케이스된 보고입니다. 자, 고혈압에 대한 가이드, 동맥경 가이드 다 이제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갱년기 신경장애 시효가 용골탕과 가미소해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약이에요. 하는 것들은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서 할 수도 있고 아이들 야제 특별한 이유 없이 붙일 때라든가 신경 과민할 때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가 뭐냐면 이제 교통사고 나서 불안 초조한 분도 있습니다. 약간 건실했던 사람이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약입니다. 피해 환자 많죠? 그럴 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약이고요. 단기적 정신 충격이라든가 아이들 과잉 행동 장애. 소시오탕은 아이들한테도 많이 쓰는 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시오탕 파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ADHD에도 보통 저희 학회는 백호탕 계열을 많이 씁니다. 백호탕 계열에. 체열 과다할 때. 소시오탕도 체열 과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잉 행동 장애에도 다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미저항환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시효가 용골모르탕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정어하고 간열이 있다. 신경진, 초조불안, 신경증, 불면, 성욕 과항진인데 체열 중돈 중이상, 양인이고 체경은 중돈 중이상의 간실증, 체력이 있던 분이 헌행하는 사람한테 안 맞고 이런 분들의 개별 생리를 갖고 있는 분이 스트레스, 과로, 갱년기 장애 있거나 성액을 가다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이 긴장이 되고 우려됐을 때, 기능이 광진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